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락의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기능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생리적인 측면, 병리적인 측면, 진단과 치료라고 하는 측면으로 경락의 기능과 역할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생리적인 측면에서 경락의 기능을 인체의 기혈이 운행하는 통로라고 많은 서적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언급은 근현대 한약 서적에서 주로 정의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혈, 운행하는 그 통로,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혈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경기론과 동아시아의 물질관이라는 수업 내용에서 다시 다뤄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리적인 측면에서 운행과 통로라고 하는 측면을 다뤄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락을 포함한 이 경매에서의 기능을 단계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한 내용을 황제내경 영추 경맥편에 근거해서 소개합니다. 이 챕터는 황제와 기백이 서로 문답 형태로 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침의 원리나 이치가 이 경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기백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인체의 어, 인체가 구성되어서 출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체의 생명 현상이 출현하는 과정을 발생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경맥의 기초가 되는 맥관계의 형태도 언급이 되어 있죠. 오늘날 발생학적 측면과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옛 의가들도 인체의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어, 발생학적 측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경락의 발생학적 단계라고 하는 측면으로 처음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출산 이후에 스스로가 이제 생명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처음 호흡과 그다음에 모유를 통한 거지만 음식물의 섭취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경맥이 드디어 하나의 이 기혈이라고 하는 물질적 기초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 생명은 이 경락의 작용과 함께 어, 시작이 되고 생명현상 재반, 생로병사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재반 과정 중에 결국 경락의 작용 모습이 다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침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경맥에서 비롯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계별 경맥의 기능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영주 경맥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경맥의 기능은 인간의 생명현상이라고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생명 현상을 경맥과 동일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 의가들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현상들을 관찰하고 또 그 모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경맥에 대한 인식을 어, 하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경락의 기능을 생리적인 측면에서 언급한다고 할 때 결국 기혈의 운행이 일어난다는 점을 그리고 요약해서는 운수작용이라는 말로 또 오늘날 한의학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곧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관리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양분을 통해서 자양받고 그 과정에서 인체의 재반,
조직과 기관, 장부들이 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명 현상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있다라는 현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결국은 인체는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 등등이 이러한 경락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이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경과 외형이라고 하는 결국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안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걸 다 합쳤을 때 인체의 신체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해부학 공부하고 유사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물질적 기초들을 포함한 또 정신적인 기능 등,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이루어지는 어, 뭐 언어, 그 다음에 소통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몸 안에 무슨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있고 또 소변과 대변조차도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잘못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면서 그 의미를 찾겠지만 결국 저는 이 얘기는 인체를 하나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이 구성과 기능을 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인체의 생리, 병리, 다양한 질병 현상을 이해하는데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들을 과거의 문헌에 따르면 꼭 충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인간, 인간의 생명 현상과 또 생리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의학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를 인간이라는 구성 요소 안에 보다 생태계적인 측면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구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생태계적인 측면 등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기혈의 운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작용을 매개하는 구조물을 이 경맥이라고 얘기하는 통로로 비유한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교과서를 포함해서 이 경락의 기혈 운행과 관련된 내용에서 핵심은 기혈인데 기혈에서 관련된 내용은 전기론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기론에 대한 설명을 다시 설명드릴 것이니까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 기혈의 운행 통로라는 이 경락이 언급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경락의 기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그 대상은 결국은 장부와 사지관절이라고 하는 큰 축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경락계통의 분류 내용을 볼 때, 결국은 경맥, 그 다음에 랑맥, 경근, 피부 등등으로 크게 나눠졌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이 축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장부, 외부적으로는 피부를 비롯한 사지 관절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내속어, 외락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 경락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또 그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들을 이해할 때 결국 경맥이라고 하는 기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 장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예. 사실 한의학에 있어서의 장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이 장상이죠. 내부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오장육부가 체표면을 통해서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을 관찰해서 생리적인, 병리적인 측면 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진단과 치료에 활용한다라는 것이 이 장상의 기본 배경입니다. 이 장상을 드러낼 수 있는 관문이 결국 경락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인체를 유기적인 관점으로 서로 연결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하나하나를 분류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경맥과 관련된, 양맥과 관련된 이런 경락 체계를 활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장육부는 쇠표면과 연결되어 있다. 오장육부의 내부 장기는 우리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구멍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또는 항문 등등 인체의 외부와 이런 소통하는, 근데 이것들은 주로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감각기관 이외에도 다양한 인체의 안팎의 이런 통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오관 구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결국 장부와 밖에 있는 감각기관을 비롯한 통로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장부와 장부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유기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장부의 표리, 상통,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장부에 관계를 맺어놓은 게 표리, 또 병태생리적 모델 속에서 장부 간의 어, 병리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장부 상통, 또 이외에도 오행에 따라서 상생, 상극이라는 관계를 통해 오장육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이 과정에 대한 이 연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 또 경락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경맥과 경맥은 서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인체에 12개의 경맥이 있다고 할 때 12개의 경맥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런 것도 결국 경맥과 경맥의 연결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 단위에서 개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결과가 자연스럽게 경락이라고 하는, 경맥이라고 하는, 락맥이라고 하는 등등의 이런 연결망을 어, 어,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락계통의 분류를 떠올리고 또 정리하는 차원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기혈의 운행 통로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생태학적 관점의 각종 구조와 또 기능 등을 연결하는 연결망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그 연결망을 바로 이 경락계통의 분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라는 측면과 유체라는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고 구조는
경락, 경맥과 락맥으로 구성되는 경락,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인체 장부, 그리고 외부의 피부나 근육 등과 관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속 외연의 구조.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운행하는 이제 기, 혈, 또 액체 성분의 수라고 하는 유체들이 그리고 경락계통의 분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개별적인 개념들 또를 활용해서 인체의 생리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건가? 이 슬라이드도 지난 시간에 경락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할 때 드렸었죠. 바로 이러한 방향성과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현상에 대한,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 나중에 설명드릴 경기론에서 대표적인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 경맥을 통해서 인체의 운행과 운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순차의 순서가 스테인 폐경에서부터 수양명 대장경, 조경명 위경 순서 등을 통해 족걸음 간경까지 12개의 경맥을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비슷한 유형의 방향성 등이 수삼음경, 수삼해안경, 족삼해안경, 족삼음경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수승화강이라는 현상처럼 인체의 상부와 하부를 중심으로 경맥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 설명할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수승화광을 비롯해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수승화광의 모습처럼 드러나더라. 사실 우리는 이 자연계에서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의 자연 현상에 있어서 질서가 무질서의 방향으로 흩어진다. 결국은 축적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일종의 혼동 상태, 무질서의 상태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일명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즉, 자연현상은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그 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항상성의 유지나 수승화강 같은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뜨거운 기체나 불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어, 흩어지면서 위로 상승하죠. 그리고 물, 고체 등등의 차가운 성분들은 주로 중력 방향과 관련돼 있지만 아래로 하강하죠. 이것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체에서는 수승, 바로 이 고체와 액체 성분의 차가운 성분 등이 오히려 올라가고 화강, 뜨거운 기체나 불과 같은 성분 등이 상승하지 않고 하강한다라는 말을 써서 인체의 생명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연의 질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와 작용의 반응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은 기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아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 오히려 이거는 인체에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서양의 철학적 인식론 중에 어, 코나투스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어, 스피노자가 처음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물이 본디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생물이라는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 존재하는 상태를 버텨내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코나투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항상성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수승화강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듯 경맥은 생명 현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 혼합투수적인 느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경맥의 운행 방향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나머지 표리소통, 상하소통 등등의 나머지 내용 등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점을 참고해서 이해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방향성, 연계성이 경맥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은 인체의 다양한 조직, 그다음에 기관, 장부 등의 구성 요소 등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또 이것들이 생리적으로나 병리적으로 그 현상이 출현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경락의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기능이 인체의 생명 현상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 결국 연결이라고 하는 인체의 각종 구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연결된 구조들은 생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인 측면에서도 질병의 현상이 어떤 절차와 방향으로 나타나고 또 질병이 악화되거나 또 치료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병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병락의 작용인데요. 이를 질병의 요인이 되는 사기, 이 사기의 방어와 전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병락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기능을 설명하게 됩니다. 질병을 야기하는 요인을 한의학적으로는 병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병의 병사가 인체에 침입하는 과정, 또 그 과정을 인체 스스로가 방어하고 또 그 방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현상들, 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병증이 인체에 나타나는 과정 등이 이 경락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 등은 경락의 병리적인 측면에서의 작용이라고,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의 병을 야기하는 원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해서 바로 병사와 관련된 요소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을 야기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상태를 포함한 정서적인 변화가 결국은 질병 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한의학적 용어로는 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침입해서 인체의 질병을 야기하는 외부의 원인, 외감 유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외부로서의 다양한 요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육기로 대변되는 유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외부에 존재하는 기를 여섯 가지의 종류로 해서 풍한 서습 조화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불필요하게 인체를 자극해서 인체에 침입하고 또 일체의 질병 상태를 야기할 때는 유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외부로부터 감촉되어서 야기된 병이다. 내부로부터 야기되는 질병과 외부로부터 야기된 질병 이외에도 분류하지 못하는 요인이 세 번째로 있다라고 해서 불내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뭐 음식으로 인한 또 신체 상태에 의한 피로도 또 외부로부터의 어, 외상, 하박상을 포함한 외상 이런 다양한 요인이 결국은 불내외인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의학적 병인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 특히나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병사, 외과물로 인한 요인이 그리고 경락을 통해서 어, 어, 질병이 이제 침입하고 전파되고 또 그와 관련된 질병 상태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런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질병, 특히 감염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이 감염병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과 발생 과정 등이 결국은 경락과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대표적인 감염병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후대 한의학에서는 온병학이라고 하는 감염병학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한론이나 온병학 모두 경락의 기본적인 어, 개념 등을 활용해 그 질병의 원인과 어, 질병의 전파 과정, 또 치료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질병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또 그 원인, 그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어,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경락이 활용되었다는 측면에서 경락의 기능과 작용해서 병리적 측면이 어, 소개되어집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질병이 특히나 외부로부터 야기된 질병이 인체를 통해서 침입하고 전파되는 과정 등을 경락 계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방금 설명드렸던 외감에 의한, 유금에 의한 질병이 어떻게 침입하는가. 또 유금은 아니지만 블레웨인이지만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각종 독성 성분, 또 전염 물질 등이 어떻게 인체에 침입하는가에 대한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손락이라는 측면이 먼저 언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인체의 피부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를 통해서 침입한 질병이 결국은 제거되지 못한 채 결국은 질병이 악화된다면 점차적으로 락맥 단위에서 질병이 진행이 되고 또 락맥 단위에서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그 깊은 부위에 경맥 단위로 질병이 침입하고 결국은 내장과 관련된 만성 질환으로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질병의 악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병의 악화 과정이 일명 사기가 인체 내에서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이 각각의 과정에서 야기된 질병의 상태가 인체의 증상으로 등장할 때 이것을 우리는 경락의 병으라고 각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을 오늘날 의생명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비유해 보면 면역 체계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경맥과 락맥을 포함한 경락 계통의 다양한 구성 요소 안에서는 그 명칭의 인파라는 말, 면역 체계라는 말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 계통 분류 내에는 인체 구조 중 이런 면역 체계와 관련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면에 존재하는 손락, 부락 등등에서도 그것이 단순히 말초 혈관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임파절과 임프 순환과 관련된 맥관 체계와도 이러한 관점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임파절, 임프관이 특히나 면역 체계에 있어서의 질병의 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야기된 질병원을 억제하고 또 전파되는 걸 막아내는 하나의 보호작용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유해서 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질병 상태에서 결국은 인체의 각각의 현상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질병 상태를 진단의 과정으로도 활용하게 되는데요. 경맥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질병을 파악하고 진단해내는 과정으로도 활용되어진 거죠. 2017년에 네이처의 자매진 사이언티픽 레포트에서 저희가 저희 연구팀 저희가 참여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된 핵심은 경혈이라고 하는 것을 뉴로제니 인플라메이터리 스팟, 결국은 신경인성 염증으로 야기되어 있는 피부 반응과 연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경혈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찾아보면 일단 경혈 부위는 자극하면 그로 인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경혈 부위를 자극하면 그에 적절한 반응 등을 느낀다. 경혈 부위는 특정한 질병 상태에서 민감해진다. 경혈 부위는 전통적인 연구 결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부위다. 경혈은 질병 상태, 특히 내장과 관련된 질병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다섯 가지의 보편적인 특징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의 관점을 바로 이러한 신경이성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피부 부위에서 동일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치유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침 자극이 이런 피부에 뉴로제닉 인플라메이토리 스팟 부위와 관련해서 이런 각각의 요소들과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는 내인성 진통 물질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침감은 이런 뉴로제닉 인플라메이터리 스팟이 나타나는 피부에 있어서의 C 파이버, A 델타 파이버와 관련된 어, 감각신경과 관련해 볼 수 있고, 바로 이 부위가 과민한 이유는 이런 부위에서 야기되는 염증성 유발 인자인 CGRP, 서브스탄스 P와 같은 물질의 농도와 관련해서 볼 수 있고, 전기도도가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혈장을 유출해서 결국은 피부에 어, 전기 저항성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런 뉴로제닉 인플라메이토리 스팟들이 실질적으로 내장 장기와 피부 상태를 척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연구한 결과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와 사진과 같은 것인데요. 또 다른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관련된 논문을 학습하면서 이 논문의 내용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데 바로
특정한 내장 상태의 질병이 실험 동물 상에서 특정한 피부 분절에서 과민 반응 등을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민 반응을 나타나는 부위 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혈 부위와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경혈 부위를 라고 생각되는 과민 반응 부위를 자극했더니 실제로 이러한 과민 반응을 피부에서의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내장의 질병 상태를 개선하는데 또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종합해 보면 경혈이라고 하는 것을 경락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 상태의 반응을 그러니까 변화와 반응을 어, 보여주는 통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과정 등을 이렇게 실험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연관된 연구들이 최근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하에 존재하는 마스터셀이라고 하는 비만 세포 등이 침과 뜸의 자극을 매개해서 각종 질환을 치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들은 바로 이 마스터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부 피하에 주로 분포하면서 인체의 염증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작용 등은 궁극적으로는 중추신경계의 조절 기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큐테니어스 뉴로제닉 인플라메이터리 스팟이라고 하는 신경인성 염증 반응 등이 피부에서 나타날 때 그러한 과정에 매개하는 하나의 세포 조직으로 비만 세포가 주목받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은 결국은 과거의 경락에 대한 병태 생리학적 모델들을 오늘날의 생리학적 언어로 증명해내고 또 그 타당성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전 문헌안, 한의학적 고전 문헌안에 계속 등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인체의 내부 상태의 질병이 피부를 중심으로 하는 인체 외부에서 발현되고 그 발현된 모습을 통해서 인체의 내부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앞서 얘기했던 장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즉, 반영이라고 하는 질병 상태가 인체에 드러나는 모습 등을 경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영추 상액편에 등장하는 팔허론입니다. 사실 친구 임상의학에서 매우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체의 주요 관절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또 기능 장애 등이 단지 그러한 관절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부 장부, 내부 기능의 병리적 상황을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팔러에서는 폐와 심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무리의 병증, 간을 중심으로 하는 병증, 귀를 중심으로 하는 위장관 병증, 신을 중심으로 하는 콩팥을 비롯한 비뇨생식기 증상이 있어서 그러한 질환 등과 증상 등이 특정 관절면을 중심으로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옛사람들이 관찰하고 이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심폐를 중심으로 하는 가스무리 병증은 주로 양 팔꿈치에 병증이 나타나고 간이라고 하는 병증은 양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비위와 관련된 위장관 병증은 양 허벅지 관절면에서 등장하고 신장과 관련된 비뇨생식기 질환은 양 무릎을 중심으로 하는 오금 부위에서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얘기들은 어, 서로 다른 부위가 질병 상태에서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라는 걸로도 얘기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부위가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 연관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경락에 대한 개념이 형성하게 되는 어,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상이라는 표현을 비롯한 인체의 내부 상태가 인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 등을 한의학에서는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황제내경 소문 장기 법실론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오장의사의 병증이 인체의 각 피부면, 관절면 등등 관찰 가능한 외부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또 증상 등은 내부 장기와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경락의 병리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분이 향후에 병리학, 진단학, 또 한의 임상 각 분야에서 또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